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년 정치를 외치며 창당했던 정당이 후보의 자작극 파문으로 민심을 잃고도 뒤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강만제는 뻔히 보이는 노림수에 국민의 냉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의 정치권에 들어와 국민의힘에서 자란 이준석이 꼼수와 잔머리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돌연 사퇴했습니다. 당의 차관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이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창당 2년 7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든 생각입니다. 보자마자 든 생각인데 이거 뭐가 나왔구나. 뭘까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뭐가 나왔다. 정의연 자작극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개혁신당과의 뭔가 연관점이 나와버린 거야. 그렇게까지 본다고? 나는 그렇게 봐. 그냥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고소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추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나 아무런 경찰에 빨 데 없어. 그냥 내 추측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공개적으로 내놓은 이유는 지방선거 처참한 실패. 그렇지. 그리고 정의연 자작극에 대한 책임.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를 이준석은 댔거든요? 지방선거 실패 같은 걸로 지가 타격받는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요. 아니잖아. 야 솔직히 안 그래? 국힘 총선 망했다고 이준석이 책임져? 아니잖아. 이준석은 원래 책임 안 지는 놈이야. 그런데 이준석이 움직일 땐 이게 너무 투명한 인간이라 얘가 움직일 때는 이거 뭔가 내 신변에 위협이 생겼다. 예, 이제 뭐 당내가 좀 뭐 지방선거 이후에 시끌시끌하고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겠지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군소정당이 두 군데가 기존의 대표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그야말로 이제 당명까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름을 따서 당을 만들었어요. 맨 처음엔 조국신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조국혁신당 만들었는데 조국당 아닙니까? 근데 조국당에 조국이 없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사실 이준석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개인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두 정당의 대표들이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뭘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이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정말 어떤 가치나 어떤 지향성이, 방향성이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새로움 이런 거라기보단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당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고 이런 부분으로 좀 떠밀리다시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유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내려오니까 나오는 소리가 국민의힘에 포섭돼서 들어가려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정당이 어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도 최근의 기사 기류를 보면 우리 뭐 당대당 통합 안 해도 돼. 꼭 그 진영, 그 세력이 없어도 우리는 선거 치를 수 있고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준석 체제를 겪었을 때 그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대안 없이 비판하고 또 이준석 정치인 하면 이 젓가락 발언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롱과 조롱과 멸시와 어떤 혐오의 발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의 한계를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정시영님, 이준석 따위는 단신으로 다루고 맙시다 그러셨는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뭔가 대단한 뉴스다, 이슈다 해서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늘 이게 겹쳤지 않습니까? 조국 신당에 이어서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 잠시 후에 이제 장동혁도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멀리 남미 대륙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나중에는 미국 동부에 커다란 태풍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저는 거대한 어떤 그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한 움직임, 나비의 날갯짓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아니, 저는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개혁신당은 현재 지지율은 한 2% 정도 내외에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 뭐 흡수가 되고 싶더라도 이 정도 되면 흡수할 매력도 못 느껴서 아마 당을 해산하고 개별 입당해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거의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서 이준석의 정치는 사실 저는 실패했다라고 이제 규정을 전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 왜 실패했냐? 결국 비토 정치의 한계죠. 누구 싫으니까 다 모여라. 그러니까 이 당에 누구까지 갔냐? 조응천, 김종민 이런 민주당 출신 의원들도 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도 함께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해쳐모여 되면서 지금은 삼지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보수하려고 나온 거야라고 또 슬쩍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국민들은 이미 다 뇌리에 기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정치를 못 해왔기 때문에 전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저는 그러니까 그 선고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재 유출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이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과거의 기사로서 개혁신당에 누가 합류했어라고 했던 분들 다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이 좀 합리적이신 그 김두수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도 탈당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걸 개혁신당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탈당했죠. 그러니까 들어간 것도 모르실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좀 모였는데 초반에 근데 이제 다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은 이준석 개인당, 그러니까 사당이라는 평가가 이제 더 강화된 건데 이게 사당이 되면요. 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창당 속도도 빠르고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도 신속한데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속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비전을 위해서 일할 때 당이 지속 가능한 건데 지금 단적으로 개혁신당 다음 대표 누가 합니까? 아까 제가 비대위 규정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다음 당대표 천하람 아니면 이기인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거든요. 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언하는데 천하람 의원은 절대 안 나갑니다. 이거 왜 나갑니까? 이 당을 지금 청산하는 과정에서 뭐 막말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도 본인이 얼굴로 사진 찍혀야 되는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은 이게 좀 티가 나는 오히려 좋은 역할 하고 싶지 다 망해가는 정당의 마지막 대표를 누군가 한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어떤 당대표가 서서 본인의 실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오너십과 충돌하죠. 그게 바로 허은하 대표 사례 아닙니까? 허은하 대표를 갖다가 뽑아놨는데 이준석 대표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쫓아냈어요. 그 지금 비서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 여건이라서 아마 저는 개혁신당은 이대로 가면 현상 유지는 하겠지만 아마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이합집산의 한 축으로 전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날개짓이지만 굉장한 파급력을 또 갖고 올 수 있는 이슈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에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말로는 다당제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끊임없이 국힘당과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다시 국힘당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였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점을 보면 다당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안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안 되니까 당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다당제로 가야 돼. 한두 석이라도 나는 그냥 가서 끝까지 내 목소리를 낼 거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당이 없어지면 흡수가 되든지 또 다르게 재편이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날개짓을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봤던 겁니다. 저희 첫 토픽 이준석. 깜짝 놀랐어 아침에.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아침에 통화해 보셨어요?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나간 어떤 방송보다 성의 있게 이걸 다뤄주네요. 다른 데들은 그냥 사퇴했대요 이러면 말던데 한 반에 반 꼭지 정도로 하고 말던데. 그렇죠. 우리 또 재밌는 비하인드를 또 풀어야 되잖아요. 아니 저희 또 이제 하수정도 이제 이준석 대표랑 친하잖아요, 옛날에. 친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또 국힘 전문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준석의 사태가, 이준석 대표의 사태가 그냥 혼자의 사태가 아니다. 이건 뭔가 지금 정계 개편에 전조가 있다. 이런 약간 비하인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좀 너무 뜬금없는 게 지방선거 끝나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또 정의한 그럼 우리가 사건이 속을 뻔했지. 그렇지. 그럼 정의한 사건이 있었잖아. 또
그게 또 드러났었잖아요. 그치. 그때 만약에 책임지고 물러났었으면 그래도 아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오히려 좋게 봤을 수도 있고 책임감 없어요. 그다음에 타이밍도 딱 맞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타이밍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아니 저는 뭐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라 치고 그 사실 그 지방선거 끝나고 졌잖아요. 그리고 지고 나서 바로 불거진 사건이 그 정의한 씨의 자작극이잖아요. 그치. 근데 공천권자는 이준석 전 대표였잖아요. 그럼 이게 양당에서 벌어졌으면 바로 물러나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가진 자원이 별로 없고 음. 이 조국 혁신당처럼 1인 4당이고 1극 체제고 음. 그러니까 뭐 교체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3개월 차일필 끌다가 이렇게 교체가 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놀랍게도 아무도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몰랐지만 물밑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탈당하고 싸우고 뭐 그러고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이제 아침에 나오던데 뭐 천하람 대행하고 싸우지 않았냐 뭐 내에서부터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그 저기 사퇴 입장문 보셨죠? 네. 네. 입장문에 보면 제가 조금 묘했어요. 이게 보통 입장문이 그 사퇴할 때는 그 통상은 혓바닥 길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냥 사퇴하면 돼. 모든 깔끔하게. 게 내 책임이다. 근데 이준석 그 당대표의 기자회견문 초반에 이런 게 있어. 세 번째 줄에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예. 이게 있는데 근데 뭘 설득했다는 자강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자강을 그렇죠. 왜 노력을 자강과 했는데 쇄신. 근데 잘 그러면 안 됐다. 그러면 그 밑에 깔려 있는 행간은 나는 자강을 설득했는데 그치.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강이 아니라 뭐 이합 집산을 원했다. 그걸 합당을 내가 원했다. 뭐 설득을 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호사가들은 또 재미있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아유 국민의힘이랑 가나 보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사퇴문이 입장문이 조금 이렇게 구성되면 너무 오해가 많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합당한다고 해서 이를테면은 이준석 그 의원의 지역구가 동탄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합당하면 그냥 초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동탄에서는 재선을 못 합니다. 안 된다. 네. 국민의힘 걸고 나와서 거기서 민주당을 이길 수 없어요. 나 재미있는 뉴스를 들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김보미 씨라고 있잖아요. 있죠. 순천. 그분 순천인가요? 목포. 목포인가? 하여튼 전남에 계신 분. 그분이 하여튼 뭐 그분도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그쵸. 30대인가? 그렇죠? 그분이 강진입니다. 강진. 예. 강진인가요? 강진 뭐, 군이.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 뭐 그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후배들한테. 까먹어서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계속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동탄에 거기에 이사를 왔다더라고. 오. 아 이준석이랑 붙으려고. 이준석 의원 지역구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또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 아니 그 진보당 손석희 의원도 지금 동탄에 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드래곤 레이드도 아니고 뭐 잡으러 많이 거의 가네. 뭐 다 모였어. 그 대머리 독수리처럼 다들 많이 가네 많이 이렇게 막 네. 대머리 독수리처럼 이렇게 막 예, 가네. 점점 이제 그 이준석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다 거기 뭐 일단 청년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사람이 또 이준석이었고 그쵸.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내가 너 잡으러 가겠다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 아니 근데 재밌어서. 이거를 굳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저는 뭐 자강하려고 했는데 뭐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게 해놓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게 누구 탓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다 아니, 이준석 탓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막 했는데 니네 안에서 내가 하려고 그렇지. 하는 노력을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답답하게. 네. 그래서 내가 사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 아니야. 나도 잘못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게 아니고 다 이준석 탓이죠. 그쵸. 당대표 탓이지. 우리 그 1인 정당, 사당, 1극 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저희 당이나 뭐 국민의힘처럼 칼 들고 싸우고 내전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쵸. 조용합니다. 대신 그 1극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조국, 네. 이준석 그쵸. 이런 사람들 책임인 거죠. 이거는 다. 근데 네. 조국혁신당이나 지금 개혁신당 그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걸 해석을 물어봤어요. 여의도 정가에. 그러면 둘 다 똑같이 결과가 나와요. 개혁신당 쪽에 이제 이준석 그 대표의 측근들. 네. 뭐 최근에 이제 없을걸요?
지금 없죠. 네.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100%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냐면 합당하고 싶어서 안 달랐다. 아. 예. 누구랑? 조국혁신당이랑?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결국은 이게 지금 한마디로 이건 이준석 후보 그 대표의 약간 이준석식의 정치를 이미 패턴을 좀 읽혔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빌드업이 읽혔어.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1선에 있는 한은 국민의힘 합당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2선 후퇴를 하면서 그럼 이제 허수아비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합당하기가 쉽죠. 총 두세 가지 사건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사퇴한 거.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네.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1주년밖에 안 됐다는 게 신기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아? 네, 그 올공 때문에 올림픽 공공 때문에 네.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아우, 그동안 즐겨.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장동혁 대표 관련된 이슈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일인데 연찬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 옵니다. 이 무슨 그러니까 한쪽에 이준석, 장동혁 1주년, 박근혜 이 뭔가 퍼즐이 맞을 것 같기도 안 맞을 것 같기도. 뭔가 다시 다 막 합쳐지나? 예, 이렇게? 애매한. 쓱쓱쓱쓱. 예, 제가 그래서 물밑 뒤를 좀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 글자로 말하면은 복마전이라고 하죠. 복마전. 예. 좀 비속어로 하자면 개판이라고도 네. 하고요. 잡탕 아닙니까? 일단 여기 그 왜 사퇴했을까를 얘기하기 전에 네. 사퇴를 할 거라는 기사가 지금 쫙 맞아. 먼저 나왔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먼저 뿌렸다는 얘기죠. 그 먼저 네. 뿌렸다는 네. 얘기인데 그 이걸 봤어 최소한 사퇴를 우리는 그 전부터 이제 이준석을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생명력 예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언론이 받았었잖아요. 받았어주고. 근데 진짜 이제 존재감이 없거든요. 진짜 없죠. 네. 근데 이 사퇴의 이른바 변 이거를 보니까 여전히 이 선수는 정신을 못 차렸다. 왜냐하면 보면 어떤 정의한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혁신당 입지가 점점 좁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인 혼자 고민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했대. 네. 근데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 네.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당 대표 사퇴를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나는 어떻게든 이 사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당 구성원들이 영 미온적이네. 안 되겠다. 사퇴.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슈퍼챗 소개부터. 지소비 준호님께서 어제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대한뉴스에 슈퍼챗 보냈는데 생애 두 번째 슈퍼챗. 어제 닭강정 먹고 급체해서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급제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러게. 닭강정보다 더 비싼 값을 보내셨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진짜 괜찮으신 조심하셔야 거죠? 돼. 급체는 네. 진짜 갑자기 올 수 있는 거라 그렇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형께서 거업 고소하지 마.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칼럼 리스트를 만들질 않나 이혼 아우팅을 하질 않나. 거업은 내가 잡는다. 판사님 앞에서 웃으면서 보자 이놈아라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리고 형 이혼 아웃 저번에 야 이혼 아우팅 시킨 거야? 심지어 나 그때 방송 같이 했어. 난 정면 얘기를 네가 해버린 거야? 난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때 저 같이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요즘 세상에 뭐 한번 갔다 온 게 뭐 이렇게 뭐 의미입니까? 이거 본인이 얘기해야지. 본인이 얘기를 네가 얘기한 거 본인이. 아니지. 뭐 누가 말해도 말하면 되는 거 아니요? 자 넘어갑시다. 너도 이혼했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나도 이혼했어요. 예. 형 나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녀도 돼요. 돈도 많이 썼다면서. 내가 이미 다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대갈총님 중에 네. 정규현 이혼한지 몰랐던 사람이 많잖아. 지금도 모르실 거라마? 지금도? 오늘 또한 거예요, 살 거야 지금. 지금. 근데 이번엔 본인이 지금 자포한 거잖아. 그렇죠. 지금. 정변님 혹시 진술 필요하시면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진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 얘기로 넘어가서 이 첫 이준석이 번째. 예. 일단 어제 음. 조짐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음. 왜냐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쭉 인사차 이렇게 쭉 돌잖아요. 어제 원래 이준석 대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2시간 전에 일정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거든. 근데 결국 이거였던 거야. 야, 그 일정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저기 이거 던질 결심을 이미 그렇지. 그때 했던 거지. 네. 예. 그리고 나는 그렇게 급박하게 결심을 한 이유는 경찰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첫 번째 이준석의 특징은요. 절대로 이게 지가 만든 당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개혁신당의 가치를 걸고 아니 소위 이제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초심이 흐려졌다. 당내 구성원 그래서 누가 뽑았는데 다 네가 뽑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누군데? 너잖아. 그 진짜. 근데 지 책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아무리 그 정치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지. 여러 사람들의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동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정치인 거고 정당을 만드는 건데 고이면 말 맞다나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쟤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다못해 봉오리보다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봉오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 달이라도 지켜보겠다고 돈을 못 받아도 2달은 지키겠다 그러고 있잖아. 하다못해 봉오리 물론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가 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말이라도. 지금 지 먼저 살겠다고 지 먼저 지켜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래 나는 정치 일도 하고 진짜 자격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야.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야. 원래는 안 들었는데도 그냥 내가 만든 거기가 당이니까. 필요하니까 그렇지. 있겠지. 필요하니까 얘한테 있어서 존재 가치는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저것보다 다른 쪽이 더 눈에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어딘가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아까 거업이 얘기한 그 추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것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 아 정의한 수사 과정에서 뭐가 정의한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한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게 개혁신당 쪽으로 올라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 100% 그렇죠. 예, 그거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럼 미리 탈출하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지금? 뭐 탈출을 해서 네.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어찌 됐든 뭐 존재감이 별로 없는 정당이긴 합니다만 대표로 있는 게 낫잖아. 그렇지. 네. 그만두는 것보다.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언론에도 그렇죠. 많이 써줄 근데 텐데. 탈출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탈출하는 게 아니고 네. 어딘가로 옮기려고 하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럼 그 국민의힘 빌드가-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빌드가 세워졌다고. 어딘가로 옮기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탈출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죠. 그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이유인데 뭘 해도 이제 이준석은 안 됩니다. 왜 진짜 영향력이라든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제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난 국민일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 실제로 제가 이거를 쭉 보고 있었어요. 이준석이 개혁신당에서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다 했습니다. 자, 뭐 이거를 17번이나 한지도 몰랐죠? 우리는? 나 잔지도 못. 되게 신선했어. 이게 신선했어. 야 그런 걸 하고 있었어? 17번을 했어요. 대단하다. 근데 예전 갖다 써봐. 빵빵 써줬지. 온갖 얘기가 다 근데 나왔겠죠. 뭐를 해도 이준석 표를 달고 뭐를 해도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 여기서는 안 내 된다. 정치적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닌가.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응. 자기가 끌어들인 천하람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아직 개혁신당에 있긴 있는 있어. 원내대표예요. 심지어 지금 이준석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당대표 대행이에요. 맞아요. 천하람 의원이. 이제 대행이 서로 연락은 하고 있대. 하는데 아예? 내가 건너 들었는데 둘이 사적으로 통한 지 굉장히 오래됐대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추정입니다만 이준석 의원의 의도는 뭐 정의한 수사에서 뭐가 나왔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든 개혁신당에서 탈출하고 싶어한다 또는 이적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추정을 해주신 건데 저는 그게 우리가 마냥 상상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당대표가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당 구성원 탓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초유의 사태거든요. 초유의 어떻게 사태야.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당 자강, 쇄신, 나의 방식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뒷얘기를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꽤 파악하고 계시죠? 아, 예, 뭐 좀 짧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과 당에서 이제 발표한 게 조금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은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만 발표하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이제 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것만 좀 이해를 하고 더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죠. 보통 이준석 대표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하거나 불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어요. 개혁신당 대표집에서 물러납니다라고 이준석이 얘기한 다음에 석 달 남짓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했는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건 뭐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당을 위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은 지방선거 망했어 개혁신당.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있는데 당원들이나 예를 들면 주요 당직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뜨뜻미지근했던 거야. 난 그럼 이거 못 해먹겠어라고 던지고 나온 거고 당에서 개혁신당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뭐냐면은 지방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근데 이준석은 지금 지방선거 패배 얘기를 단 한 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쇄신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으로 이준석이 물러난 거고 이준석은 쇄신안이 지금 다 반대해서 안 됐다라고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거고 여기에 쇄신안의 핵심은 뭐냐? 이준석 의원은 경기 남부를 개혁신당의 본거지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주요한 당직자들한테 경기 남부를 다 본인의 지역구로 해라. 라고 했는데 주요한 국회의원들부터 주요 당직자가 그거 경기 남부를 한 사람은 이제 이기인 분당갑인가 을인가 이기인 한 명 빼놓고는 다 거기를 안 한 거야. 여기에서 강한 빡침이 있었다.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를 한번 자기들이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경기 남부에 몰빵하는 게 개혁신당의 또 미래일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있을까? 근데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가 있는 동탄을 비롯해서 거기에 벨트를 형성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뚫어보자는 거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거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 던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하고 사이가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당의 규모가 그냥 이준석 정확해요. 자체였던 것 같아요. 짐이 곧 당인 상태인데 무슨 내부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위원장 신청 기간인데 기대하는 만큼 이제 신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남부에선 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뭐 리더십의 붕괴인 건데 제가 이제 늘 개혁신당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떠난 우물에 침을 안 뱉으려고. 근데 이게 지지율이 높으면요 이런 그 분란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인석 개혁신당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고 이제 근원적으로는 지금 당이 좀 정체성이 애매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2024년에 그 이낙연, 류호정 등과의 합당 거기서 엄청 깨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들은 우파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첫 번째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30 청년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제. 그 대선 때는 상대평가로 주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시드가 될 수 있는 청년들 다 떠났고요. 이런 본질적 문제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늘 여의도 플레이만 해요. 이게 그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 그 노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지 선거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선거가 좋으면 컨설팅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그런 걸 다 게을리하니까 그 퇴적된 상태들이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전직 당직자들의 이제 그런 비화, 이제 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화제도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를 뭐 회피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저는 이걸 극복하기보다 흡수합당 국민의힘으로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흡수합당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라는 이야기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당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네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밭글들이 엄청 돌더라고요.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이 약간 과장이 있고요. 근데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른 거는 부인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석환 평론가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인데 개혁이 있나? 이 정당에? 원래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원래 정의가 없어요. 개혁신당에는 개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뭘 개혁하죠 이 정당이? 그리고 뭐 그들이 그 합류했던 분들이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난 거라고 할지라도 허은하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되게 좀 좋아하는 분인데 김두수라고 민주당에 계셨던 분인데 이준석하고 같이 이게 새로운 정치 해보겠다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 형이 이제 김두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혁연구원장이라고 또 연구 조직을 맡았는데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 살길 찾아간 거지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당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습니다.